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건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48년 건국을 해서 이게 개화학이 아까 그 이승만 그 감옥에 있었던 것도 나와서 서재필이라든가 뭐 그다음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각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대 국민국가 입헌제, 입헌군주 또는 이제 그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목표가 드디어 완성된 거고 독립협회 이래지요. 자유민주국가. 바로 이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번영하게 된 기초 뿌리 토대인 거죠. 이 토대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사람다움 뭐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람이 살만한 데냐 도대체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데냐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 이 체제를 택한 물론 곡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단체제다 불구국가다 뭐 그렇지요. 북한까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차 절반의 술잔인데 절반이라도 그래도 된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절반이 안 됐으니까 이건 다 쓰레기다. 천만의 말씀이죠. 절반이라도 된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일에서 뭐 각 그 우리 역대 정부와 북한 남북한 정부가 뭐 다 다양한 통일 방식을 내세우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남북한이 통일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협상의 상대가 됩니까 도대체 저기가? 요새 무슨 뭐 핵을 뭐 무슨 뭐 벌초를 하겠다는 둥 무슨 쏟아 붓겠다는 둥 이런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좀 이따 봅니다만은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집단하고 무슨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북한의 문제는 주민과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유신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뭐 독재니 어쩌니 해도 유신 체제가. 근데 지금 북한은 주민한테 이익은 곧 김정은 집단에게 해로움이 됩니다. 불이익이 됩니다. 왜?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개혁 개방을 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 당장 훨씬 낫게 최소한 굶진 않게 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마구 생길 테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살만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개혁 개방을 안 하면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계속 굶어 죽거나 기아선생을 헤매고 대신 김정은 집단 권력 집단은 공고해집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 그게 맞습니다. 국민의 이익이 정부의 이익인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현재 그게 어긋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하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국민 통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사회 통합이다 해서 계속 과제였었지요. 근데 결국 통합이라는 게 그 옛날에 말한 국론 통일 뭐 일사불란한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주장,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것이 통합인데 제가 뽑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억의 공유. 이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뜻인데 기억이 달라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에 관해서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억의 공유가 안 돼서 이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해석을 가지라는 얘기. 최소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뿌리 그 자체에 관해서는 긍정이 돼야 이 대한민국에는 공동체가 국민 통합이 가능한 거 아니냐. 가치에 대한 합의입니다. 자유, 민주공화국, 헌법 이거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고 긍정이 돼야 그게 그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 자유 필요 없다, 민주공화국 아니다, 뭐 북한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도대체 통합이 될 수가 없고 바로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긍정과 애정 요런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러나 난
네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네 의견은 존중한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저는 국민통합의 양상이고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중잣대, 흑백 논리, 진영주의 이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거 우리 사회 이중잣대가 굉장히 정파적으로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 안고 이 진영 논리. 남의 편이면 무조건 남의 편에서는 콩으로 매질 쓴다고 해도 안 믿고 내 편은 파츠로 매질 쓴다고 해도 믿고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지나쳐서 완전 그 쇼비니즘, 그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게 이 글로벌 시대에 될 일이겠습니까? 이거 국수주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통합의 큰 장애다. 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여기 핵심이 이 기억의 공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원로와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인터넷에 100년 전쟁이라는 유튜브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무슨 다큐멘터리라는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완전 역사 조작 왜곡한 선전물입니다. 이게 100만, 200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는데 바로 현대사를 그런 식으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편집이 돼 있는 그런 왜곡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국민통합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